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양시장 모두 4%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직은 괜찮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이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의 기대감에 이제 오늘 급등을 마감하면서 끝났거든요. 자, 이런 기저 현상들, 부양책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상원, 하원, 이렇게 의회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통과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시장에는요, 이런 훈풍이 좀 불어닥친다는 거, 부양책, 이런 것들도 하나 볼 수 있겠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공매도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좀 어떻게 될지 좀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5월 달에 재개는 된다는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당장 3월에는 공매도를 이제 연장되는 이런 흐름들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과열이 많다. 너무너무 고점이 아니냐. 지금 굉장히 고점의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열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이게 이격이 좁아져서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오면은 우리 시장이 좀 고점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시장이 조금 괜찮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위에나가 급등해서 중국의 위에나 급등해서 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될 수 있다. 그런데 상승세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꺾였습니다. 다행이다. 인민은행에서도 아마 작업을 좀 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지난주에는요 3,000 밑에서 소개했거든요. 이 시간에. 근데 이제 3,120으로 마감을 하고 코스닥도 967로 마감합니다. 고객 예탁금 66조 원. 그러니까 제일 최고치였던 것이요 74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는 이 예탁금에 대한 이 부분 누가 했을까?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겠죠. 네. 외국인들이 나간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됐을 거고요. 신용융자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객 예탁금은 최고점 대비 좀 많이 꺾여 있는데 신용융자가 꺾이지 않은 건 역시 우리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20조 원대를 육박하는 거는 이거 좀 부담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1124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 그동안의 환율이 밑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었다가 1120원이란 또 이렇게 올라탄 숫자는 우리가 오랜만에 목격을 하거든요. 네, 지난 그 원달러 환율이 1180원, 1080원 정도 제일 밑에 내려갔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맞는 옷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80원이라는 환율은 우리한테 맞지 않은 옷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주식시장에는 좀 안정감을 주긴 했지만 우리는 수출 주도국 나라이고 또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8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맞지 않은 옷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맞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맞는 옷으로 이렇게 갈아태우는 과정에서는요, 금융시장에 있는 외국인들은요, 이 맞지 않은 옷을 알면서도 이 약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손실이 나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한테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요, 우리 지금 시장 안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밖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겠죠. 그쵸.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은요. 1,080원에서 1,123원까지 올라가는 이 환율을 못 견디고 자고 일어나면 자꾸 수익이 난 것이 수익률이 깎이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시장에 맞는 환율을 찾아가면서 외국인들도 손바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다시 들어올 사람 들어와서 안정감만 있어지면요. 이제 시장 더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밑에 구간보다는 환율이 상승해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안정된 레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기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잦아들어요. 강도가 점점점 줄어든 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맞는 환율로 돌아간다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설 연휴 하고 옵션이
우리 옵션까지 있는 만기 주간이거든요.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요약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고 또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 5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는지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여전히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눈여겨보시는 회사들이 각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해당되는 회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겠고요. 월요일 날 질병청 백신 접종 관련 대국민 브리핑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브리핑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노령화이신 분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좀 접종하는 거를 좀 약간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 진단이나 뭐 치료제, 백신 등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2월 8일 월요일 날 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자력 관련 주들이 막 급등하거나 모멘텀을 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한국 GM 부평 공장이 감산을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감산하는 이유가요.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라 모자라서 그렇다네요.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대표주를 좀 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런 품귀 현상에는 또 수혜가 받지 뭐 시장에서 모멘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TSMC라는 대만 회사 아시죠? 네. TSMC에서는 이런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용 반도체를요 한 15% 정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고객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이 이제 인상된다는 것은 어떤 슈퍼 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겠다. 이 업종의 이 업황에서는 슈퍼사이클로 돌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조현상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월 8일 월요일 날 NC소프트가 프로야구 H3 사전 예약 실시인데요. 프로야구가 이제 게임으로 NC소프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뭐 원래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프로야구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도요, 이거를 또 우리가 이게 컨텐츠로 해서 게임으로 볼 수 있다면 또 이제 이것도 즐길 수 있다면 하나의 즐거운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기영 정보통신부 장관 화요일 날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요. CEO 간담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번 주 마감을 보면 SK텔레콤이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KT 같은 회사들이요. 조금 약간 상승하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통사도 이통사지만 이것이 이제 5G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이통사하고 CEO 간담회에서 뭔가 좀 5G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서 이쪽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9일 화요일 날 NC소프트 블레이드앤소울2 사전 예약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날에는 아까 방금 소개했듯이 프로야구 이제 이거 사전 예약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블레이드앤소울2가 또 사전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모멘텀도 좋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고 NC소프트는 지금 최고의 어떤 진짜 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여전히 있는데요. 컴투스를 비롯해서 금호석유, 게임빌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꽤 많은 회사들이 또 화요일 날도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9일 날 화요일 날 기아차가 또 이게 이벤트가 하나 진행돼 있는데요. CEO 인베스터 데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IR을 하겠다고 기아차에서 며칠 전에 공지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IR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를 보다 구체화해 설명 예정이다. 이전에 기아차는 작년 말쯤에 플랜 S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를 좀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화된 설명을 좀 한번
하겠다. 앞으로 신규 사업 아니면 확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그룹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이 첫 전기차 전략을 공개가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선보일 예정이니까 뭔가 시장에서는요, 이쪽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요것 때문에 굉장히 기아차가 많이 여러분들 눈에 띄었죠. 애플과의 협업.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 한다, 안 한다, 이거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데 혹시 이 얘기가 화요일 날에는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지 뭔가 발표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2월 9일 날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및 생산 소매 판매 동향인데요. 그러면 소매 유통주,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의외로 요즘에 백화점들이요, 매출 좋다고 해요.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좋지만 온라인 매장은 원래 좋았습니다. 왜?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PC를 통해서 오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화점 오프라인도 요즘에 상당히 매출이 괜찮다고 합니다.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에 스펙 합병 상장이 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원바이오젠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교보 8호 스펙인데요. 스펙을 통해서 변경 상장돼서 우리 시장에 이제 원바이오젠이라는 회사로 이제 IPO가 됩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10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이 나오는데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FRB 어떤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옵션 만기일은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원래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원래 목요일 날 있어야 되는데 목요일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설 연휴로 휴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날인 수요일 날에 옵션 만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상장주가 수요일 날 하나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스펙 17호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도 또 있습니다. 위메이드, 넷마블. 이번 주 이 날에는 게임주들이 좀 많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도 휴장을 들어갑니다. 목요일도 휴장이고, 금요일도 이틀간 휴장을 하는데요. 국내, 중국, 일본, 대만까지 다 휴장이고요. 홍콩도 증시 열리긴 하지만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거대 큰 어떤 연휴 시즌인 이제 춘절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휴일이겠지만 아직 미국은 휴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디즈니랑 펩시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스케줄입니다.